자, 먼저 하나 중재에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법원의 관할과 중재는 물과 기름입니다. 서로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고 해서 이 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좌양자 우양우한다 그 얘기예요. 뭐 한다? 현재의 선택적 중재 조항에 대한 현재의 법원 해석은 그럴 경우에는 추가 합의가 있어야지만 중재로 간다. 이게 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재합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어요. 따라서 선택적 중재합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한다. 이런 그 문구는 언어 도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재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사적 자치라고 했죠. 사적 자치인데 분쟁 해결도 사적 자치가 중재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 재판권에 맡기지 말고 야 우리 분쟁 나면은 저 구루한테 찾아가서 구루의 답대로 하자. 옛날 부족 시대에는 아프리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중재가 해사 중재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데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또 재판보다 더 유능해 오히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건설 중재라든가 몇 가지 중재 분야는 또 탁월하거든요.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고요. 그러면은 중재가 장점이 있죠. 또 단심이잖아요. 거기는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전문가가 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다만 단심제가 패소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칼같이 무섭습니다. 다시 다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중재 판정 취소 해소라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재심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중재 합의를 선택할래 말래는 것은 또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고민이 이제 퀄리티의 이해 문제인데요. 법관의 퀄리티하고 중재인의 퀄리티로 굳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중재인이기도 하지만은 중재인의 한 70%가 변호사거든요. 교수도 있고 사업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인 결정을 해준다는 보장도 있지만은 대신에 말하자면 법관들은 재판관들은 굉장히 동일한 경험, 동질적인 자원이라면은 중재인은 그게 훨씬 넓어요. 편차가 넓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사건에서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원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좀 속가가 높은 사건은 좁혀서 줘요. 경력이 많은 법관 출신 변호사라든가 변호사에서도 중재의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만 줘요. 근데 속가가 낮은 사건에서는 마구잡이 배당을 해요. 마구잡이 배당해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단심으로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은 못 바꿔요. 이게 중재의 리스크예요. 따라서 이거는 선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재해보니까 제가 볼 때 반반이에요. 그게 중재해보니까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 중재해서 망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따라서 이 경우는 뭐가 낫다는 말은 참 하기 어렵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제중재를 권한 건 뭐였습니까? 중국과의 거래에서 집행력을 위한 얘기에서 국제중재를 말했을 뿐이지 한국 내의 분쟁에서 중재가 낫다, 소송이 낫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전형적인 유형일수록 중재가 편할 수 있습니다. 단심이니까 빨리 끝나고. 근데 전형적이지 않은 비전형 사건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가 생각보다 비용이 세요. 그 중재 수수료가 매우 높아요. 한 10억짜리, 20억짜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몇 천만 원 나와요. 수수료가. 우리 법원 수수료는 몇 백만 원 아닌데 몇 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재 수수료가 꽤 부담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20억짜리 중재 사건을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7천만 원 중재 수수료 내야 한다니까 이 변호사 수임료는 그렇게 안 받거든요. 근데 중재 수수료가 비싸니까 의뢰인이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20억짜리 사건에서 7천만 원 내고 변호사비 한 2, 3천 냈다 치면은 1억을 미리 묻어야지만 20억짜리 사건을 할 수가 있는데 부담되죠. 5%를 이미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근데 중재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밑에 1억 원 미만은 훨씬 더 싸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게 받는 거 메꾸기 위해서 80% 사건이 1억 원 미만이고요. 그 고액 사건으로 메꾸고 있습니다가 중재원의 변명인데 자, 여기까지. 만약에 중재합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쓰라 해가지고 예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은 자,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은 영어 문장으로 가보면은요. of, from 다 나와요. 왜 전치사가 그렇게 10개 나오냐면은요. 이 계약으로부터 파생하거나 이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이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여튼 이 계약에서부터 파생했다는 것을 거기는 다 나열하게 돼 있잖아요. 영어 문법에서는. 따라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말의 간단함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포괄 계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 중재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계약은 포괄 합의입니다. 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은 1인으로 하고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을 최종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사실은 뒤에 말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안 써놔도 다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고 법원에 제소를 못합니다. 중재 판정 취소의 소송이라는 몇 가지 재심 사유에 준하는 것 빼고는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국제중재 시에는 중재지라든가 중재기관이라든가 중거법을 고수하고 언어나 심리 장소나 중재인 선정 방식을 타협안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세 가지는 중하기 때문에 우리 쪽이 유리하게 하고 뒤에 세 가지는 그보다는 약하니까 영어로 하자. 좋아. 뭐 심리 장소를 그 나라로 한다. 좋아. 중재인 선정은 1대1대1로 한다. 1대1대1이 뭐냐면요. 니 한 명 선정, 나 한 명 선정, 그 다음에 둘이 합의해서 한 명. 이게 1대1대1이거든요. 그런 방식의 중재인 선정을 타협할 수도 있지요. 자, 이거는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따온 인용 문구입니다. 되게 간단하지요. 근데 이 영문도 되게 간단한데 실제 저희 미국 변호사가 쓰는 국제거래에서의 중재 조항은 이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씁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사항은 나와 있죠. 이 정도로는.